선생님, 이상하게 봄만 되면 아이가 예민해지고 돈 나갈 일도 늘어요. 3월 초였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표정이 지쳐 있었습니다. 겨울을 버티고 나면 봄이 되면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봄이 되면 집안 분위기가 뒤틀린다고 했습니다. 아이와 말다툼이 잦아지고 남편 사업은 정체되고 통장은 늘 비슷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 가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혹시 베란다에 물건이 많이 쌓여 있습니까? 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풍수에서는 봄을 기운이 솟구치는 계절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기운이 잘 흐르느냐 막히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봄 기운이 와도 집안에 막힌 공간이 있으면 그 기운은 들어오다가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 반드시 치워야 할 것들과 그걸 방치하면 왜 자식도 돈도 막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운이 바뀐 세 가정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은 시작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비워야 들어옵니다. 겨울 내내 쌓인 물건, 정리하지 않은 공간, 닫힌 창문, 먼지 낀 베란다. 이것이 단순한 청소 문제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봄은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목은 성장, 자식, 학업, 계획을 상징합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봄의 기운은 막힌 것을 뚫으려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막힌 공간이 많으면 이 목의 기운이 자라지 못합니다. 싹이 돋아야 할 자리에 무거운 돌이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다음 세 곳은 봄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 방문 뒤 공간, 베란다 구석, 현관 신발장. 이 세 곳은 집안에서 기운이 처음 들어오고 처음 순환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세 곳을 가장 소홀히 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에 잘 안 띄니까요. 지나치기 쉬우니까요. 바로 그래서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세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고민처럼 들릴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으시면 그 고민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이실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50대 어머니이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요청해 왔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고2인데요. 갑자기 공부 안 하겠다고 해서요. 평소 성실하던 아이였습니다. 학원도 빠지지 않고 숙제도 잘 해오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엄마, 나 공부 안 할래.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작년 말부터 투자 손실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도 서먹했고 저녁 식탁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그 분위기 때문에 지쳐버린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위해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 방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였습니다. 문 뒤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안 쓰는 참고서 묶음, 작년에 입던 교복 상자, 고장난 스탠드, 언제 산 건지도 모를 잡동사니. 문을 완전히 열면 그 물건들이 벽처럼 막아섰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는 기운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 상자들에 막혀 흩어지는 구조였습니다. 풍수에서 문은 기운의 입구입니다. 사람의 입과 같습니다. 입이 막혀 있으면 좋은 음식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문 뒤가 막혀 있으면 새로운 학업 기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의욕을 잃은 것이 의지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공간이 먼저 막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문 뒤를 완전히 비워주십시오. 그리고 책상 방향을 창을 등지지 않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그날 바로 움직였습니다. 상자 6개를 치웠습니다. 쓸 것은 정리하고 못 쓸 것은 버렸습니다. 책상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다시 해볼게. 성적이 급상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려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문제다. 아이가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아이와 싸웠습니다. 설득했습니다. 때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지내는 공간이었습니다. 공간이 바뀌자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남편의 투자도 회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에서 막혀있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자 재물의 흐름도 함께 바뀐 것입니다. 문 하나를 비운 것이 집 전체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이 방 문 뒤는 치웠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돈 문제가 더 심각한데. 그렇다면 두 번째 장소를 주목하십시오. 베란다입니다. 많은 집들이 베란다를 창고로 씁니다. 김장통, 헌의자, 안 쓰는 운동기구, 고장난 건조대, 언제 산 건지도 모를 박스들. 그런데 베란다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 기운의 통로입니다. 봄에는 바깥에 상승 기운이 강해집니다. 그 기운이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야 재물운이 확장됩니다. 베란다가 막혀 있으면 돈이 들어와도 빠져나갑니다. 구멍난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새어나가는 구멍이 있으면 쌓이지 않습니다. 내장, 실제 사연, 사업은 늘 바쁜데 통장이 늘 제자리였습니다. 40대 자영업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를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로였습니다. 남편은 음식점을 운영했고 아내는 옆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매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님도 꾸준히 왔고 가게 평판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늘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장부를 보면 분명히 수익이 나는데 막상 통장을 보면 늘 빠듯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베란다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베란다 한쪽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박스가 12개였습니다. 지난 5년간 이사하면서 그냥 쌓아둔 물건들이었습니다. 창문은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바닥은 움직이지 않은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풍수에서 빛은 활성화의 상징입니다. 빛이 약하면 재물 흐름도 약해집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은 기운이 잠들어 있는 공간입니다. 잠든 기운 속에서는 돈도 잠이 듭니다. 정리를 권했습니다. 부부는 주말 내내 정리했습니다. 3일 동안 작업했고 버린 물건만 20봉지였습니다. 박스를 다 치우고 나서 창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햇빛이 베란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처음엔 걱정되는 말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상하게 지출이 줄었어요? 괜히 나가던 돈이 안 나가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돈이 안 모이는 이유가 매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업시간을 늘렸습니다. 메뉴도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새어나가는 구멍이었습니다. 베란다가 막혀 있으니 들어온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매출이 폭발한 것이 아니라 새던 돈이 멈춘 것입니다. 구멍을 막았더니 그릇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봄에 베란다를 열어두는 것. 그것이 돈의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장소입니다.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입니다. 찾아오는 손님이 처음 보는 곳이고 가족이 매일 나가고 들어오는 곳입니다. 특히 자식이 있는 집에서는 현관 기운이 아이의 사회운과 연결됩니다. 신발이 흩어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 낡은 신발이 가득하다면 아이의 사회적 관계도 그만큼 답답해집니다. 신발은 발의 방향을 뜻합니다. 발의 방향이 어지러우면 아이가 나아가는 방향도 흔들립니다. 6장. 실제 사연. 아이가 친구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중학생 딸을 둔 어머니. 이분은 앞에 두 분과는 조금 다른 이유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해요. 친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아이가 말을 안 하네요. 아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원래 밝고 활발하던 아이였는데 3월이 되자 웃음이 사라졌다고. 친구들과 갈등이 잦아졌고 어떤 날은 학교를 가기 싫다며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도 보고 선생님께 연락도 해봤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신발장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한 켤레도 버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신지 않는 운동화, 굽이 다른 구두, 짝이 맞지 않는 슬리퍼, 아이가 작아서 못 신는 신발도 그대로였습니다. 신발장 문이 잘 닫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관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전구가 나간 자리에 새 전구를 끼우지 않아 한쪽이 꺼져 있었습니다. 풍수에서 어두운 현관은 기운이 움츠러드는 입구입니다. 활기차게 나가고 들어와야 할 자리가 어둡고 무겁게 막혀 있으면 그 공간을 매일 지나는 아이의 기운도 함께 움츠러듭니다.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지 않는 신발을 정리하시고 아이 신발은 한 칸에 정갈이 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관 조명을 밝게 교체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했습니다. 신발을 하나하나 꺼내어 신는 것과 안 신는 것을 나눴습니다. 못 신는 것은 버렸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기부했습니다. 아이 신발만 따로 한 칸에 가지런히 뒤꿈치를 맞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구를 교체했습니다. 현관에 불이 밝아졌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아이 표정이 밝아졌어요. 친구랑 화해했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외출하기 싫었는데 현관이 밝아지고 나서 저도 같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반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아이의 대인관계 문제를 아이의 성격이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좀 더 먼저 다가가라. 내가 먼저 양보해라. 그런데 아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했는데 정작 바꿔야 할 것은 아이가 매일 나가고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공간이 바뀌자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집에 얼굴이 밝아지자 아이의 관계도 풀렸습니다. 이제 세 가정의 이야기를 한자리에 놓고 보겠습니다. 경기도 어머니는 아이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 방 문 뒤 공간이었습니다. 천안 자영업자 부부는 매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란다에 막힌 기운이었습니다. 중학생 딸의 어머니는 아이의 성격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관에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었습니다. 세 분 모두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고 배우자를 바꾸려 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막혀 있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기운이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는 강이라도 중간에 댐을 쌓아 막으면 아무리 상류에서 물이 와도 하류에는 닿지 못합니다. 공간이 댐이었던 것입니다. 댐을 열었더니 물이 흘렀습니다. 8장. 봄에 반드시 치워야 할 7가지. 세 가정의 이야기에서 정리한 물건들 외에도 봄에 반드시 치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문 뒤에 쌓인 물건, 베란다에 묵은 박스들, 현관에 낡고 신지 않는 신발, 깨진 화분, 말라 죽은 식물, 고장난 시계,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멈춘 것들입니다. 고장 났거나 죽었거나 오래되어 쓸모가 없어진 것들. 봄은 움직이는 계절입니다. 살아있는 계절입니다. 그런 계절에 멈춘 것들이 집안에 있으면 성장 기운이 그 멈춘 것들에 눌려 움직이지 못합니다. 특히 고장난 시계는 가장 먼저 치우셔야 합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멈춘 시계는 멈춘 시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말라 죽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던 것이 죽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죽은 기운이 그 공간에 머뭅니다. 봄에는 살아있는 것을 두십시오. 작은 화분 하나라도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을 두십시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식 문제와 돈 문제가 왜 함께 엮이는 걸까요? 풍수에서 자식운과 재물운은 목의 기운으로 연결됩니다. 목은 성장입니다. 아이의 성장, 사업의 성장, 통장의 성장, 이 세 가지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땅이 비옥해야 하고 햇빛이 들어야 하고 물이 흘러야 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비옥해야 하고 빛이 들어야 하고 기운이 흘러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성장이 정체됩니다. 아이의 성장도 재물의 성장도 동시에. 그래서 봄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성장할 공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집안의 땜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세 가정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비웠습니다. 큰 인테리어를 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물건을 들인 것이 아닙니다. 막힌 공간을 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분 모두 정리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치우는 일인데 마음이 함께 치워졌다고? 그것이 풍수의 진짜 힘입니다.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운이 바뀝니다. 봄 기운은 짧습니다. 4월이 지나면 이미 다른 계절의 기운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3월과 4월, 이 두 달이 결정합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1년 동안 막힌 기운 안에서 아이도 돈도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오늘 밤 아이 방문 뒤를 보십시오. 베란다 창을 열어보십시오. 현관 신발을 점검하십시오. 이 세 곳만 정리해도 집 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세 분은 특별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우리 이웃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들이 달라진 것은 대단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막힌 것을 열었을 뿐입니다. 비운 것뿐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집도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은 이미 기운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봄에 이걸 안 치우면 자식도 돈도 막힙니다. 그러나 치우는 순간부터 흐름은 바뀝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막혀 있다면 오늘 밤부터 열어주십시오. 봄은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